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유가의 급락 그리고 엔비디아 GTC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기도 한데요. 미중 정상회담 연기 제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I 유니버스 확장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도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젠슨항 CEO가 GTC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눈이 미국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젠슨항 CEO가 이 GTC 개막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주목을 한 것인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라는 거고요. GTC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올해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고 갈지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변화는요. 단순히 AI가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는 추론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 데이터와 같이 이제는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AI 시장이 컴퓨터를 넘어서 로봇과 그리고 자동차, 우주까지도 확산하는 모습을 이번 GTC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젠슨항 CEO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시장 확대에 대한 자신감은 이번에도 나타났는데요. AI 수요는 내년까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연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년까지도 GPU라던가 메모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GT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된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요. 칩이 다변화되고 역할 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GPU와 CPU를 통해서 이 GPU가 대규모의 연산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까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AI에게 어떠한 것을 물어봤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몇 초가량의 시간이 지연되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LPU라는 게 탑재가 되는데요. 이 LPU는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고 응답을 하는 그러한 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0.1초 만에 응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I 처리 효율이 35배나 향상이 되고요. 이제는 단일 칩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칩의 생태계가 변화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LPU 같은 경우에는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록3 LPU가 이번 GTC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AI 추론의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록3 LPU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젠슨항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죠. 엔비디아 차세대 베라 루빈에 탑재가 되는 건데요. GPU와 역할을 분리를 해서 추론 쪽에 특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그 구조를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구조를 보게 된다면 64개의 칩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칩 면적의 80%가 일반 램이 아니라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추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응답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전력 효율이 개선되고 데이터의 이동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답변이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 여러 가지 젠슨항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중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할 발언은 바로 삼성에게 땡큐라고 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젠슨항이 삼성이 이 LPU를 생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 역시나 그록3 LPU가 생산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이 점점 더 변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단순히 HBM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는 AI 칩까지 함께 생산하는 회사로 제조 파트너사로 지금 쿼텀 점프를 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 범위도 점점 더 확대가 돼서요. GPU 그리고 CPU용 메모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LPU 생산까지 엔비디아가 믿고 맡기는 기업으로 레벨업을 한 것이고요. 이제는 엔비디아 AI 시스템 전체에 삼성이 참여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GTC에서 삼성은요, HBM4E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송 속도 같은 경우에는 16GBps고 대역폭은 4TB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영화 50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력이고요. 베라 루빈의 최적화된 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더 보게 된다면 적층 구조, 고적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 설계와 생산이 통합되어 있는 IDM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HBM4E에 대한 기술을 공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젠슨왕에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발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CEO와 함께 동행해서 움직이는 사진이 많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HBM 시장 1위인데 그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게 이 GTC에서 베라 루빈에 탑재되어 있는 HBM4를 그냥 완전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HBM4가 베라 루빈에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이다라는 그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엔비디아의 HBM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파일을 보게 됐을 때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판매가 증가하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은 유효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ADR의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그러한 예탁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밸류에이션 평가가 온전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고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수준까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ADR에 대한 이야기를 회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ADR과 관련된 후속 기사들이 나올 때는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현대차와의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었죠. 엔비디아가 현대차와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이페리온이라는 자율주행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서인데요. 이 플랫폼은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센서까지 통합되어 있어서 데이터 센터와 차량의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이 일부 적용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레벨 4에 대한 로보택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번에 밝혔고요. 로보택시에 대한 지금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합작사인 모셔널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대차를 언급했기 때문에 현대차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겠죠.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을 보게 되면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서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기술과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차량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러한 자율주행 시장, 로보택시 시장 속에서도 현대차의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TC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 기술도 소프트웨어 중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로봇이라던가 자동차 그리고 우주까지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말하는 건 AI 시장의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힌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답변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후속 기사 나오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켓 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GTC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이 GTC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반도체 또 로봇 섹터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수 역시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가 했던 국내 증시인데 코스피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 5,700선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5,672포인트, 오늘 일중 저점을 터치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해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5,700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 크게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160포인트 일중 고점 터치해낸 이후에 1,150선에서 이 박스권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오후장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1,1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어제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5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4,6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안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8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의 수급이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기관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소폭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태양광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GTC에서 궤도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궤도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위성의 데이터 센터를 탑재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출시될 예정인 이 베라루빈 모듈, 스페이스 원 베라루빈 모듈을 통해서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밖에 태양광 스타트업과 협업 소식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원은 태양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 신성 ENG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9%대 급등,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7%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OCI홀딩스 7%대 강세, SK 이터닉스도 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증권주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죠. 지난 13일에 두 가지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고요. 오늘은 하나 자산운용 측에서 새로운 ETF를 출시했습니다. 코스닥 150을 벤치마크로 하는 ETF가 출시가 된 거고요. 그 밖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이 기술 이전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편입한 ETF 역시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ETF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의 자금도 ETF로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4거래일 동안 시장 1조 원이 넘는 돈이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한국금융지주 6% 급등하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4.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2.8%, 삼성증권 1.6%, 하나투자증권 역시 1%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살펴볼 텐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오늘 GTC 호재를 소화하고 있죠. SK하이닉스 10거래일 만에 10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도 20만 원 재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 이번에도 가죽 자켓을 입고 등장을 했고요. 약 2시간 30분 동안 기조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기조 연설에서 시장은 크게 3가지 체크 포인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연설 전부터 그룹 LPU 추론 전용 칩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전용 칩을 공개했고요. LPU 추론 전용으로 한 이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을 담당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반기에 출하 예정이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호재가 되어줬습니다. 여기에 또 베라 루빈 제품 그리고 3세대 로드맵을 구체화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양산 예정인 베라 루빈 여기에 더해서 루빈 울트라 내년 하반기에 양산한다는 계획 여기에 또 2028년에 파인만의 양산 계획까지 구체화하면서 1년 주기의 로드맵으로 더 타이트한 구체화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블랙웰 그리고 루빈의 AI 칩 주문 규모 기존에는 2026년 올해 말까지 5천억 달러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 전망치를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2027년까지 최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90조 원까지 전망치 상향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AI 열풍이 뜨겁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면서 오늘 반도체 쪽으로도 힘을 더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4%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만 6,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오름세. 장중에 탄력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이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두산테스나 원익홀딩스 등의 코스닥 종목들도 오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두산테스나는 15%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83,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 있는 현대오토에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번에 엔비디아의 발표에서 자율주행 등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다시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젠슨항 CEO는 마침내 자율주행의 챗 GPT 순간이 왔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 또 이런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룹사 로보틱스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통합, SI 그리고 관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가 설계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현대차에서 제조를 하고 현대모비스에서 부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이러한 자율주행의 로봇의 핵심으로 꼽히는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새롭게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 5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그룹사 피지컬 AI 전환의 키 플레이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나 SI 시스템 통합 부문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한다면서 로보틱스 분야를 주도할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현대차 증권이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새롭게 커버리지를 열었는데 58만 원까지 또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알파마요, 참지마요라는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 등이 구체화될 경우에 모멘텀에 집중을 했고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 지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현재 2%대 오름세 4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7%대 오름세로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87,400원 지나갑니다. 현대 글로비스, 기아 현대차까지 오늘 4%대 모처럼 높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52만 8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보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원유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에너지 공급 확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커진 상태라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 모두 단기 비상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또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태양광 그리고 풍력의 설치량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건설 중인 전력망에 패스트 트랙 등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BESS, ESS 등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10기가와트 이상을 1년 내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등의 내용들을 제시했는데 1년 내 설치는 어렵더라도 현재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적어도 2030년까지는 이러한 설치 규모가 꽤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정책 기조를 짜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유가 흐름을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정책 흐름의 전환에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재생에너지 관련주 그야말로 오늘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는데 신성ENG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9%대 오름세 포착됩니다. 5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CS윈드, SK이터닉스 같은 풍력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동반 4%대 오름세고요. SK이터닉스도 4만 원 선 돌파를 또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10% 가까이 뛰고 있고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우주 태양광까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주 또 뜨거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수급적인 요인부터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하루 만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의 빠른 반전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하락하는데 유가 하락이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았던 것과 좀 다르게 오히려 좀 반대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 쪽으로 또 크게 연장돼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정부가 추경을 편성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관련된 투자나 또 융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쪽들이 오히려 기대감을 키우면서 태양광, 풍력 모두 강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늘려서 어제 수입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인 뭐 햇빛, 바람연금 이런 쪽들이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내수 입장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글로벌 전반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은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더 크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매출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 큐셀이라고 하는 이제 신재생, 태양광 쪽이 가장 큰 주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또 케미칼, 첨단 소재 이런 쪽이 주축인데 솔직히 화학 쪽 관련된 섹터는 기대를 아직 크게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기존에 하나 큐셀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 솔루션의 하나 석유화학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은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아왔었고 그러면 석유화학 쪽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큐셀에 대한 미국 쪽 중심으로 성과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지금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미국의 하나 큐셀 관련된 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IRA 관련된 쪽의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와 함께 기대감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그래도 태양광 설치가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중국 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패널 가격들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큐셀은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 그리고 또 달튼 그리고 또 카티스빌 같은 그 공장 쪽에서 대규모 셀 모듈 투자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현재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련된 보조금이죠. AMPC까지도 어떤 다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통관이나 가동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2024년도와 2025년도까지 해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라는 쪽들인데 최근 들어서 작년이었죠. 작년부터는 오히려 가동률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세액 공제 규모도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레버리지 효과를 좀 이어져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아래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듈 판매량이 9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하나 솔루션에도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어갈 수 있겠다는 쪽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하나 솔루션과 같은 업체 쪽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특히 어떤 보조금과 관련된 쪽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실적들이 그게 없이도 자생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모습들과 함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모습들이 가세가 돼야 주가가 정당한 밸류를 받으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주가도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일단은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일단 작년에 영업 손실을 이어갔고요. 네,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아마 내년쯤 가게 되면 본격적인 이익 레벨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작년에 밝혔던 회사 측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11월 달부터는 한국의 국내 태양광 셀 수출 동향들이 오히려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쪽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쪽들이 통관이 좀 더 강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쪽들인데요. 일단 주가상으로는 지금 53,000원대가 일단 강한 저항대로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쪽을 안착을 하기 시작해야 탄력들이 좀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동향들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요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 잠깐 어떤 흐름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사업이 순항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좀 많이 올라온 구간에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6에서 7%대 강세 현재 구간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특히나 한화그룹이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에 큰 힘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락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좀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 쪽에서 방산주가 조금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는 반대입니다. 좀 탄력적으로 바뀐 모습들의 주가가 확인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5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3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는 쪽들도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한화그룹에 대한 지분 매입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장은 수급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쪽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하겠다는 쪽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여졌다고 보여지는데 자회사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 4.41% 매입을 했고요.
한화 시스템이 0.58%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조로는 4.99% 거의 의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 5% 미만을 딱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산업은행의 지분이라든가 또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금 방산 쪽의 시너지 효과를 계속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대주주 역할 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장내 매수와 또 어느 정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그룹 쪽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일단 위축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나왔던 수주가 매출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르온이라고 하는 쪽의 헬기 쪽이죠. 이쪽이 납품 일정들이 여전히 그래도 이번에는 지연이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폴란드양 FA50 관련된 쪽에 사업 진행률이 올해는 또 다시 연결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가장 요즘에 훈련기 쪽인 FA50뿐만 아니라 KF21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이제 현대전이 벌어졌을 때 가장 제공권을 압박하면서 지상군이 들어가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한다. 그러면 전투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전투기는 한번 수주를 10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무지 커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QA 확대 효과가 가장 큰 쪽의 흐름들이 이런 항공 쪽의 방산 쪽에 대한 내용들이다라고 봤었을 때 그런 관련된 모습들 그리고 또 기동 헬기 관련된 수리온 쪽까지도 완제기 중심의 어떤 대규모 해외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쪽들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로는 동남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그 밖에 이제 폴란드까지도 계속 확보가 되는 모습들 쪽에서 수주 잔고가 29조 원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큰 변화는 없겠죠. 그런 쪽에서 얼만큼 지연되지 않고 실적이 반영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우주항공 모멘텀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군 정찰위성, 또 소형위성 관련된 플랫폼이나 또 발사체, 구조체 같은 부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한국항공우주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른 조립이나 또 발사체까지도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항공까지 확장시켰을 때 한화그룹들이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가장 또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방산주가 좀 위축된다고 해서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보유를 하셨게 되거나 아니면 적정한 자리 쪽에서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난 고점대를 넘어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짚어주셨습니다. 방산 전반적인 모멘텀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양대지수 모처럼 동반 상승해주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어떤 종목에 좀 눈길을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관심이 높은데 좀 많이 소외된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그 관련된 SK 오션플랜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해상풍력 구조물 쪽에서 한 36%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또 방산 쪽이라든가 광공선, 그러니까 즉 정부가 발주하는 선박이죠. 이런 쪽에서 건조가 매출의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방산 관련된 조선 쪽이죠. 군함 관련된 모멘텀과 그리고 또 해상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상풍력 관련된 쪽은 대만이나 국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그쪽을 15메가와트급 이상으로 어떤 완전 조립 가능한 플레이어다라고 보게 되면 해상풍력에선 독보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해상풍력 수주잔고만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모멘텀은 있는데 주가는 거의 이제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매출 대비해서 30% 이상은 대형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통 수주를 한 다음에 취소나 아니면 지연되는 어떤 현상들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두 번째로는 조선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방산 건조와 또 이제 미군 MRO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2019년도에 STX의 조선해양 특수선 사업부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군함과 경비함 같은 쪽을 건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쪽에서 해군 차세대 주력 호위함급에서 울산급이죠. 거기서 배치 3, 2, 3, 4번함을 동시에 건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충분히 군함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미군 관련된 MRO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쪽들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 전투함 유지보수 정비 관련된 MRO 쪽에서 MSRA를 취득을 올해 1분기 내에 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하면서 9,600억까지 찍었었는데 올해는 매출은 그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해상 풍력이 최대 70%까지 늘어나는 구조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마진은 훨씬 더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들을 가져가겠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횡보나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탄력적인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한 2만 원대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권역들까지 이어지면서 저항대 한 2만 2천 원대까지는 벌려놓고 시장 흐름들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관심적인 종목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오션플랜트 만나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영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000원으로 책정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냈다. 16일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GTC 2026 기조연설에서 AI 추론용 LPU 기반 칩을 선보였다. 해당 칩은 스타트업 그룹 기술을 활용한 보조 프로세서로 대형 언어 모델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며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루빈 아키텍처를 앞세워 2027년 말까지 최소 1조 달러 매출을 전망했다. 다만 이는 누적 기준으로 단기간 급격한 매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범용 CPU 베라도 공개하며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 의지도 분명히 했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4% 넘게 올랐지만 상승폭을 줄이며 1%대 상승 마감했다. AI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코스피는 다시 6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3천을 향해서 또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 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과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슬금슬금 또 지수가 올라왔어요. 네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뭐 현대차도 올라왔어요. 오늘 코스피가 5,700도
일단은 회복을 했는데 네. 자,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될까요? 여전히 좀 긴장해야 될까요?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초반에 강력한 변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변동성 네. 축소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으면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애초에 지금 상황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지금은 변동성만 줄이면은 되는 구간이고 뭐 중간중간에 이슈야 한 번씩 나올 수는 있겠죠. 물론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쟁이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관여하는 이제 구간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된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3주 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길어야 뭐 1, 2주 정도 더 추가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언제 해소될지 모르면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빠르면 이번 주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주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결코 두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미래에서 온 건 아니라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보통은 되고 중간중간에 이슈가 한번 나오면 그때 뭐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시장이 점점 적응해가고 익숙해지는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우리 매일매일 봤던 차트니까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네네. 지금 요 갭 하락돼 있는 이 부분을 메우러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5,800까지 올라갔다가 넘어가려면은 전쟁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정도가 돼야지 보통 넘어가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갭 메우는 정도 구간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정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 정도입니다. 안심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올라와서 맞고 무조건 밀리느냐 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열어놓고 보시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고 나서 선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전쟁이 안 끝나서 돌파 못할 것 같아 하고 불안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5,800 부근으로 붙어갈수록 현금을 조금 마련해 놓으시면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돌파하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어차피 돌파해도 위쪽 박스권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뭐 하루 종일 들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이제 다 복구돼서 삼성전자도 20만 원대 다시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100만 원대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나 이런 쪽도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금을 뭐 한 30%든 50%든 마련해 놓으시면은 그런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요. 나는 불안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 말로 없는 시간에 함께 했더니 나도 편안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내 종목이 이번 전쟁이 이슈가 완화되기만 해도 급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변동성 축소까지 해서 시장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다. 즉 3차 대전이나 핵전쟁까지만 안 번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원유 시설은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장기 지속되면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때처럼 그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뭐 CPI가 8%, 9%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라는 뭐 당연한 거죠. 본인 자국 영토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오래 끌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 채널을 자꾸 열어놓으려는 모습을 양쪽에서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신 단정 짓지는 않는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축소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위쪽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비상 상황이니까 네. 차트를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 뭐 물론 계속 뉴스나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활용해서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좋은 기회에 살 수 있을 그런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저희가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뭡니까? 자, 전쟁 구간에는 기교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누누이 네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실적주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제 네. 슬슬 성장주도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네네. 싶어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이런 타이밍에는 볼만합니다라고 리뷰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금 돌아가서 피지컬 AI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네. 오늘 또 젠슨 왕이 불을 지펴줬죠. 맞습니다. 뭐 피지컬 AI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젠승왕이 말하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작년 CES였죠. 그 당시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GTC 2026이 열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또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프 로봇도 공개하고 뭐 재밌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슬쩍 이렇게 봤더니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반도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현대차 그룹하고 비아디하고 뭐 닛산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 다 맞아요.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그래도 확실히 기술력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끌어올려져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에서도 원하는 기술력이고 테슬라에서도 원하는 기술력이 있고 각각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자신감을 좀 갖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는 않되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도 R&D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가 아마 올해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전시용으로 우리 이런 기술 있어요 하고 나와서 이제 백플립을 하던 뭐 이렇게 기술력을 뽐내는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설거지하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에 치킨 튀기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용접 로봇이라든지 실생활에 들어가는 로봇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인데 방산으로 들어가는 로봇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피지컬 AI 관련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갖는 게 아주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인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피지컬 AI 제가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성장주는 이바봇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봇을 차지하고 있는 피지컬 AI 오늘 여러분들이 덜 오른 종목도 있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도 있어요. 둘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피지컬 AI 우리가 연초에 뭐 작년에도 뭐 피지컬 AI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 올해 연초에 CES에서 한번 또 불이 확 붙었다가 네. 잠시 쉬었다가 3월이 되니까 또 젠슨왕이 피지컬 AI를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볼게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1루까지 출루를 해볼까요? 안타 종목 뭘로 고를까요? 안타 종목은 요즘에는 계속 현대차를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차.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로봇 쪽으로도 역량을 강화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주가의 반영이 하나도 안 돼서 네네. 작년에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이 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마치 작년 여름까지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이 이런 못난이 주식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이 그랬었는데 올해 보니까 삼성전자도 달라지고 우리 현대차도 달라졌어요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50만 원 넘어서 이제 뭐 50만 원도 최근에는 이제 전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시적인 흔들기는 있었지만 그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제대로 로봇에 대한 밸류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CES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CES 최고의 로봇이 뭐냐? 바로 아틀라스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의 이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는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옵티머스나 이런 앞서 나가는 쪽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아틀라스 그런 게 있었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틀라스가 이제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028년 양산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잘 이제 다듬어 가지고 출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GTC 2026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엔비디아랑 협력이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젠슨왕이 또 이제 언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뭐 치맥 해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계속 이런 링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최고의 피지컬 기업, 최고의 AI 기업과 손잡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도 해당되고 구글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웨이모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구글 웨이모랑 계약하면서 자율주행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가져다 쓰고 있고
있고 그러면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구글에다 돈만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웨이모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려면은 그 자동차 가져다 쓰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택시 하면 딱 정해진 이 기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글 웨이모도 아이오닉 5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로봇택시용으로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피지컬 기업인 현대차와 최고의 AI 기업인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차를 원하고 있다라는 측면만 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세계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에 현대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현대차 50만 원 구간이면 저는 지금도 매우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역시 명불허전 현대차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하고 있고 젠슨왕의 힘을 받았던 현대차를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봤고요. 자, 이제 빠른 종목으로 좀 가볼까요? 조금 더 빠르게 2루까지 진출할 수 있을 2루타 종목은 뭘까요? 네, 2루타는 트레이딩 가능한 탄력적인 종목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말씀드렸던 탄력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요. 네, 물론 우리 말로 홈런 시즌 2에서 1위잖아요, 지금. 네,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CES 그 당시에 로봇주가 활활 타올랐는데 그때 주인공이 됐던 기업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출연형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도 공개하고 학습 없이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 AI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을 했었는데 처음 보는 것도 인지를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제로샷 기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최고의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멋지게 움직인 다음에 충분히 휴식 구간을 취하고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는 이제 9만 원 아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고 2차 매수가는 이제 7만 원 전후 구간에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만 원이 정상적인 구간에서 안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7만 원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7만 원 살짝 이탈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회복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7만 원을 이탈했다 회복하면은 그 구간에서 악성 매물을 조금 해소하고 오히려 출발할 수 있는 좀 몸이 가벼워지는 구간을 만드는 거니까 7만 원 회복되는 구간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올랐다고 해서 의심 갖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구나. 7만 원 회복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즌2에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 상승률, 최고 상승률 중엔 1위였던 종목이죠. 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는 의견으로 뉴로메카를 2루타 종목, 빠르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볼까요?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피지컬 AI 3루타 종목은요? 3루타 종목은 제가 이번 시즌 내내 거의 붙박이로 이제 놔두는 종목인 것 같아요. SPG입니다. 네. SPG. 네. 네네. 방금 설명드린 뉴로메카와 함께 같은 날 소개해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종목을 말로 홈런으로 넣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이 SPG가 종목이 더 높네요. 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3루타 종목과 말로 홈런 종목은 한 끗 차이다라고 항상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너무 좋은 종목이고 다 다른 내용을 다 몰라도 여러분들 감속기 액추에이터 중요하다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이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의 분들이 너무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다들 이제 고학력자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고등교육 과정을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뉴스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감속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3대 감속기를 국내 내재화시켜서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과거부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화제가 될 때부터 그곳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라고도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시즌 1부터 꾸준히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갔던 종목인데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이해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자리를 더 갱신해서 지금 300%대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죠. 네. 400%, 500% 꾸준히 갱신해서 10배어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되는 호타 준족으로 3루타 종목 말씀드리죠. 저는 꾸준하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 가전모터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거 다 빼고도 그냥 이 기업이 같이 거래하는 기업 리스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삼성, LG, 현대차, 위스코웨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하나로스페이스랑 코카콜라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웅장한 가슴 더욱더 부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앞자리 계속 바꿔가면서 텐베어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는 SPG, 우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보다도 수익률이 높습니다. 3루타에서 사실 좀만 더 멀리 치고 빨리 뛰면 네. 그라운드 홈런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루타 종목 SPG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말로 없는 오늘 거 보기 전에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이랑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랭킹 변화가 크게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적주로는 반도체 조방원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장주는 이바봇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올해 트렌드는 창투사, 자율주행, 우주항공이다. 이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봄부터 K컬처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다른 섹터를 저는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자라고 했어요. 다른 섹터도 보이는 건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섹터 안에서 순위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로봇주 위에 있고 자율주행 있고 전력이나 원전 그리고 우주항공 창수사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다 100%를 넘어서 다 200%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까지 넘어가도 200% 아래 종목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지금도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100% 아래 종목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고 110% 아래 종목도 이젠 120% 아래 종목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150% 아래 종목 안 보이고 그 진입장벽이 높아졌는데 밑에서 우리 그 오리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리뷰 종목 중에 1차 목표 달성한 CS 베어링 먼저 보도록 할게요. CS 베어링가 요즘 잘 가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서 친환경 쪽 여러분 이제 슬슬 보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한 차례 올라왔다가 실제로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는 못하고 휴식 구간 취하고 있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산업 동향도 있고 있겠지만 유가가 움직이면은 친환경 쪽으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릴 때 자꾸 CS 윈드가 생각나서 베어링을 이제 앵커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CS 그룹이 풍력 쪽에서는 워낙 단단한 기업이 윈드타워 쪽에서부터 단단하고 하다 보니까 베어링 쪽은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500원 드디어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7,500원 유지될 테니까 10,000원까지 이제 말로 없는 가격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AD 테크놀로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돌파하면 좋고 돌파 못해도 어차피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주 긍정적인 효과 나오고 있고 GTC 2025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파운드리 부분으로 들어갈 때 이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 쪽이 필수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가온치스, 코아시아 이런 기업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쭈루룩 줄 세워서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셔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세 종목 모두 사이즈의 차이나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다라고 보시면은 5만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사는 거는 우리가 산 지점 같은 경우에 싸게 사는 거고 5만 원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는 거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SOS랩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못난이처럼 이제 계속 쉬고 있다가 전쟁 리스크 이후에 횡보하고 있었죠. 자, 오늘 자율주행 이슈가 나온 다음에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밑에 보면은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 구간 이후에 천냥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이 천냥봉 나온 날입니다. 천냥봉은 물려도 쫓아가는 날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 안 물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17,500원 구간 회복되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종가까지 해서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한 이틀 정도 눌림 나올 수 있으니까 주 후반 정도에 보셔도 되는 구간이고 하니까 종가까지 보시면서 종가의 강세를 보이면 그냥 그 구간에서 픽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윗꼬리 단다라고 한 이틀, 3일 정도 기다렸다가 보시면은 좀 더 좋은 가격권 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해드렸고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이 또 궁금하실 테니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피지컬 AI 뭘까요?
말로 홈런 종목 오랜만에 제가 시즌2 첫 시간에 말로 홈런 종목으로 선정해드린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돌고 돌아 다시 왔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만큼 기본에 충실한 종목 그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얘기 나오고 있고 피지컬 AI 얘기 나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등한시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즌 1부터 해서 거의 600% 가까이 올랐고요. 시즌 2에도 200% 넘어간 종목입니다. 지금도 추세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처럼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28만 원 아래대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00만 원 넘어갈 겁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의심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75만 원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예쁜 구간입니다라고 뭐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움직인 것처럼 지금도 저는 예뻐 보여요. 아직도 갈 자리가 많다라고 봅니다. 편안하게 보시고 1차 목표치는 100만 원, 2차 목표치 125만 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장 든든한 종목이 가장 기본에 적합한 종목이다. 그리고 결코 느리지 않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토픽 말로 홈런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다시 한번 100만 원 도전하다가 어쨌든 전쟁 때문에 한번 눌렸는데 다시 100만 원 도전하는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 또 피지컬 AI 관련된 말로 홈런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또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였고요. 또 간밤 엔비디아의 GTC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협력 소식이 여러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 자동차주 그리고 로봇주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5,700선을 회복하는 등 맑음을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시면 정유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현대차 그룹주, 태양광 관련주, 로봇주가 간밤 엔비디아의 GTC 그 온기를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젠슨항 CEO가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젠슨항 CEO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엔비디아 AI 하드웨어 매출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그록3 LPU를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 이제 출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록3 LPU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조금은 부진했던 추론 영역에서 추론 성능이 35배 이상 향상된 칩입니다. 관련된 이슈가 오늘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오늘은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도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GTC에서 현대차와의 로보택시 협력을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보유한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 일부 차종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또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로보택시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 GTC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구상이 나왔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은 로봇주도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정유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호르무즈 해협에 일부 선박이 지나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정유주의 투심도 냉각시키면서 정유주에는 오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보험주가 연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슈퍼위크가 진행되는 한 주이죠. 이번 주에만 주총을 여는 기업이 211곳입니다. 그 가운데 3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첫 주총인 만큼 어떻게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소화할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라는 모멘텀도 안고 보험주를 포함한 금융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증권가의 리포트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하이브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BTS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IBK증권에서는 BTS 컴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4,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3% 증가한 4조 6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컴백을 앞두고 맑은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신제품 출시 그리고 해외 법인의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외 법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의 해외 매출이 특히나 집중을 해보자 이러한 코멘트를 나왔는데요.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는 목표가 상향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KMW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미국발 통신 장비 수요 급증으로 KMW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MW 오늘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42.9%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TC의 훈풍도 있지만 최태원 회장이 미국 ADR 상장을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해외 투자자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맑은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호주 포시즌스 호텔 개발에 따른 대규모 차익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획득 작업에 착수해 들어가면서 예상되는 개발 차익 규모만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미래에셋생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두 종목 오늘 다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우선 신세계 INC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신세계가 미국 인공지능 기업 리플렉션 AI와 손을 잡고 국내 25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렉션 AI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트업인데요. 이번 MOU가 특징적인 점은 신세계가 유통기업 최초로 AI 인프라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기업 TMC도 오늘 폭염같이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케이블 기업 암페놀에 광테이블을 공급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주가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3월 1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셋째 주 화요일 증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양대지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주인데요. 대표 종목들의 상승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백화점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화점주가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가 흐름도 좋은데 실적 측면에서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1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찾는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대만 그리고 미국인 순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뭐 고궁이나 무료 이 관광지나 이런 데 구경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먹거리도 그렇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쇼핑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지난 설 연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증했고 그중에서 무비자로 이제 단체 관광이 들어올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 설 연휴 동안 춘절 특수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3월 달에는 방탄소년단 BTS가 컴백쇼를 하는데 이제 광화문에서 무료 공연을 합니다. 이걸 또 보겠다고 한 10만 명 가까운 아미들이 한국을 찾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고스란히 또 백화점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각종 유통사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이 수요가,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월 달인 설이 있었고 3월 달에는 BTS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있고 그러다 보니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도 이러한 실적 개선을 받아들여서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 밀어 올려지는 주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백화점주 같은 유통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설 연휴 춘절 특수로 매출이 급증했고 여기에 더해서 또 3월의 말에 BTS 컴백에 대한 특수까지 받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좀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었나 봐요. 아주 안 좋죠.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24년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1월 달에 누가 소비를 하러 백화점을 가고 누가 또 이런 소비를 하겠다고 밖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방송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들도 실패를 하고 말 그대로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2분기까지는 어떠한 산업 분야에도 전년도 동기와 대비해서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는 기저효과를 볼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유통업 쪽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점을 잘 보시면서 유통업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1분기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긍정적인 실적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이 될까요? 함께 주목해 보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백화점 관련주 좀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빅3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제는 어느 종목을 보든 어느 섹터를 보든 탑에서 세 종목을 골라서 그 세 종목을 모두 편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1등주를 편입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만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보시면 백화점주 중에서 이 신세계 백화점은 가장 대표적인 유통주죠.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명동에도 위치하고 강남에도 위치한데 강남 그 신세계 백화점이 가장 큰 수익을 냅니다. 매출을 가장 크고요. 하지만 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멋있는 외양을 보려고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찾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팔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화점의 전체 매출액의 약 40%가 명품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명품 브랜드 어디가 입점해 있는지가 굉장히 실적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신세계 백화점은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 명품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브랜드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데도 판매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들이 굉장히 1분기 때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신세계 백화점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세계 백화점을 갖고 있는데 그 신세계 백화점들이 나름대로 실적 꽤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세계 백화점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강남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센트럴시티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쇼핑몰도 있고 한데 여기를 재개발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부동산 개발 수익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 신세계 백화점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 부동산 개발까지 포함돼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제일 싼 그런 명품 주식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5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50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매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또 짚어주셨고요. 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기업들 봐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징둥닷컴 등이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이미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이 비슷한 행보를 따라갈 것으로도 관측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세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큰 백화점주로는 롯데와 현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롯데 백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롯데 쇼핑이라고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신세계하고 롯데 백화점은 유통업계
롯데 양대 경쟁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면 그보다 더 좋은 명품을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일본 롯데까지 동원해서 이 작업을 할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런 롯데 쇼핑이 최근 들어서 롯데 그룹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롯데 쇼핑이 유통사 쪽에서 나름대로 이 매출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롯데 그룹 전체의 수익을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회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백화점이 29개 점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4개의 백화점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베트남에 3개가 있고 인도네시아에 1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 운영하는 영등포점. 근데 영등포점은 요번에 이게 좀 그 철도청하고 좀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여기를 내놓고 이 영등포점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아울렛만 21개 점입니다. 그리고 쇼핑몰도 있고 그게 한 7개 정도 되고요. 그만큼 63개 점포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번 춘절에도 네. 그러니까 일본 고객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이번에 춘절 특수를 제대로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1분기 때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 실적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여기는 이제 최대 롯데 지주가 전체 지분의 60%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적만 좋아지면 바로 품절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걸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매수가는 10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쇼핑도 역시나 이제 지난해 대비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10만 4,6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한다면 목표가 16만 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롯데쇼핑도 백화점 관련주 안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현대백화점도 탑3로 함께 꼽히잖아요.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 현대백화점은 좀 특이합니다. 앞에 두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력도 오래되고 우리나라 유통가의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오프라인이죠. 현대백화점도 뒤늦게 생겼지만 이 현대백화점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압구정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만큼 이 강남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탄탄한 고객층, 충성 고객들을 탄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젊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다가 이런 그 점포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경영권이 2대로 넘어가고 3대로 넘어가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지주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계열사들을 어떻게 나눠갈 것이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궁금증을 받았지만 일단은 형제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젠가는 형제 간의 계열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백화점 부분에서 13개 점포를 갖고 있고 그 아울렛도 한 10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포 수로는 절대수에서는 신세계나 뭐 롯데보다는 좀 적죠. 적은 대신에 알짜배기, 그 말 그대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알짜배기 그 지점에 이 백화점과 아울렛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만큼은 수비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만큼은 아주 탄탄하게 잘 가져가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작년 그 4분기 때는 한번 퐁당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바로 돌려놓으면서 작년 4분기 때 흑자를 바로 돌려놓을 만큼 그렇게 저력이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보다도 이 현대 백화점 자체의 또 계열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누스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지누스의 작년 그 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현대백화점 실적에 대한 발목을 좀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누스라는 계열사가 올해 1분기 중에 이런 그 재고 정리를 마무리하고 실적이 좀 회복하게 되면 현대백화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립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앞에 두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방탄소년단 BTS가 컴백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점포랄까요? 팝업 스토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다양한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회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다른 앞에서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롯데백 쇼핑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취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요번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을 대부분 다 소각하면서 또 추가로 자사주 취득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 말 뜻은 그 요번에 새롭게 그 자사주 취득한 그분은 또 이것도 소각하겠다는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분을 환원하고 있는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주들에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도 그런 면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백화점주들은 미국에서도 메이시 백화점 이런 데도 굉장히 고배당주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고객들에게 배당으로 많이 돌려주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현대백화점 잘 보셔야 되고 이 현대백화점은 이번에 더 현대라고 여의도에 있는 굉장히 큰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춘절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액이 210%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백화점이라는 걸 잘 보시면서 네. 이런 백화점주를 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데 일단 이 현대백화점 85,000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참 탐색해 보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 가격이 약간 좀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 시장이 요즘같이 뭐 고유가나 아니면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나 이런 악재가 터질 때 한번 그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85,000원에서 최대한 싸게 그 분할해서 잡으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면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 목표가는 1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도 가격 전략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 이렇게 또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에 키는 외국인 관광객인 것 같아요. BTS 컴백과 함께 이 백화점들도 여러 가지 또 행사나 프로모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와 함께 여행주도 함께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게 같이 묶여가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이제 북한에게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섬나라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을 때는 항공을 많이 이용하고요. 항공과 배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배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역시나 항공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항공주를 우선 보시고 항공주로 이런 손님들을 모셔왔으면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인바운드로 이분들을 돌립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보내는 중국 관광객이 있고 중국 관광사가 있고 그 관광사가 우리나라 관광사와 계약을 맺고 단체 관광을 우리나라에 보내면 우리나라 관광 여행사가 이분들을 받아서 인바운드 여행을 돌립니다. 그렇듯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 한국 국내 여행사들의 실적이 좋아지죠. 그런 면에서 여행주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번 BTS 3월 달에 BTS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4월 달에는 벚꽃놀이 시즌이 돌아옵니다. 벚꽃놀이 시즌도 여행사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시기이고 항공사에게도 굉장히 좀 바쁜 시기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시기가 됩니다. 이럴 때 백화점주도 역시나 돈을 많이 벌죠.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수익 기회를 가질 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에 접어듭니다. 꽃피는 봄이 오고 있는데 함께 볼 수 있는 백화점주, 여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여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대중 외교 일정은 늦추면서도 동맹을 향한 안보 압박은 수위를 높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 수입 중 호르무즈 해협 비중은 1%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를 언급하며 더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이해관계를 근거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4만 5천 명의 훌륭한 병력이 주둔에 보호하고 있다며 안보 수혜를 상기시켰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프랑스, 영국의 참여 가능성에는 기대를 내비쳤고 일부 국가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동맹 비용이라는 과제는 한국 앞에 남았다. 네, 화요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닥이 현재 구간에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까지 좀 더 내려와 있네요. 지금 급락 전환인데 이러한 이슈도 좀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특징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뭔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유가도 100불 미만으로 내려오고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반등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훈풍을 좀 이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한 3시 전후에서 또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가 사실은 한 92불, 93불 때 있다가 97불대로 순식간에 또 치고 올라가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또 시장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유가 100불 밑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90 후반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그나마라도 심리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장은 기대감 속에서 어떤 저가 매수라든가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땡큐 젠슨왕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GTC 2026과 관련돼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올해 이번 주에 특히 여러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돼주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이끄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가격 조정 이후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가 되고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모처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어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최근 들어서 이 급등락 속에서 가장 하락폭이 좀 컸던 섹터 또는 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거의 고점 대비한다면 20%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쪽들도 전체적으로 반등을 같이 주는 모습들 또 원전 쪽들은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들이지만은 에너지 관련해서 뭐 전력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부 뭐 화장품 또 대부분의 소위 2차 전지 쪽들 코스닥이 아무래도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건데요. 이쪽들도 반등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탄력도는 좀 떨어진 그런 하루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안에서 훈풍이 분 것은 사실이고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 CEO 관련 발언이 오늘 반도체 투탑 비롯해서 끌어올려줬는데 현대차 그룹주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반면에 반도체가 좀 장 후반에 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97만 2천 원으로 약보합권으로 또 내려와 있는데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큰 것을 좀 이용해봐야 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불안하니까 좀 피신해 있는 게 좋을까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쫓아가면서 대응하는 자리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만 원대 초중반에서 훅 올라오면서 100만 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제는 뭐 90만 원 초반 정도 다시 80만 원 초반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존이라고 그럴까요? 매수 밴드를 조금씩 높이면서 저점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사실 오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어저께도 일정하게 반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추세를 갖고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여전히 변수 속에서 기업들, 종목들, 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는 되고 있지만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는 없으면 적절하게 즐기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코스피 결국에는 1%대 오름세 유지해주고는 있는데 지금 3시 기점으로 탄력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1.4%대 오름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대비 80포인트 상승입니다. 5,6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 약 9억 건으로 좀 내려와 있는데 1,135포인트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쪽에서는 1.6%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바라보면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 행진을 좀 이어갑니다. 2천억 원대 순 매도세 확인되고 있고 기관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줬습니다. 매수 주체로 나서준 기관 덕분에 7,300억 원대 순 매수세 예비됐고요. 기관이 끌어올린 시장이었습니다. 개인도 팔자로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의 순 매수만이 주요했습니다. 1,300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집계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대, 기관이 200억 가까운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 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3%대 오름세 포착되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낙폭 조금 더 키우면서 0.5%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동반 강세, 현대차가 오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3%대 오름세 가져갔고요. LG 엔솔까지 2차 전지 전반에도 상승 흐름이 감지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도 역시나 강세로 2차 전지 업종의 상승 이끌어줬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2에서 3%대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17일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GTC 2016 모멘텀 안고 또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점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면서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 코스피도 결국에는 5,7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3시를 기점으로 좀 시장이 힘이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WTI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오늘 GTC 2016 모멘텀 가득 안고 출발했던 우리 시장 조금 힘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4% 넘게 튀어오르면서 20만 원 선 회복을 목전에 뒀었는데 결국에는 2.76%가량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은 넘어줬지만요. 20만 원 선 회복은 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장 초반 3.7%가량 튀어오르면서 100만 원 선 회복까지 해줬는데 장이 진행될수록 좀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0.41%가량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AI 밸류체인 땅 안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은 좋았는데요. 삼성전기 8% 넘게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주목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MLCC 관련된 업황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 나오는 가운데 무라타가 MLCC 가격을 35%가량 인상했다라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삼성전기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8% 넘게 오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이 방산주가 장초반 약세를 보인 것에 비해서 장초반부터 좋았는데 결국에 5% 넘는 강세 탄력 붙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화그룹의 이 카이
총 지분이 4.99%에 다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5.65%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방산주들은 좀 힘이 빠졌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 넘게 하락 마감이고요.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각각 3%, 0.79%가량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장이 진행될수록 시세를 내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4% 가까운 상승세 붙었고요. 또 태양광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금 차세대 데이터 센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시장 막판까지 힘을 내줬습니다. 하나 솔루션 7%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 아쉬운데요. 장 초반 삼성전자가 지금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LPU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함께 올랐었는데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지만요.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리노공업 1.79%가량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ISC, 픽스, SK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각각 4%에서 5%가량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힘이 빠졌는데요.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까지 전반적으로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했고요. SPG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 3%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고 에코프로도 2% 넘는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리콘2가 7.95%가량 급등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인데요. 실리콘2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래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지난 12일에 결정을 했고요. 주당 306원가량의 현금 배당 결정했는데 오늘 모멘텀 안고 8%가량 급등하며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수 마감 상황, 수급 마감 상황까지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오름세 유지를 해냈네요. 전거래일 대비 90포인트 끌어올렸고요. 5,640.48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과의 표정은 오늘도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이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한 결과 결국 약보합권 마감지였고요. 1,136.9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7% 강세 탄력 가져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양호한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3시를 기점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점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 5,717포인트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출렁임이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하락 전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오늘 오전 장중에 1,16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파란불 마감,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도 짚어봤지만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우위를 이어갔고요. 기관 나홀로 코스피를 지탱해줬습니다. 기관은 결국 7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요. 오늘 외국인에 더해서 개인도 5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 나홀로 순 매수세 1,397억 원의 매수 우위를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몰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로 외국인이 또 주목하는 모습도 특징적이었고요. 한화의 지분 확대 소식이 연이틀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화장품 대장주 APR, MLCC 대장주 삼성전기까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고요. 삼성전기에는 이제 MLCC 병목 형상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모처럼 상승 전환하면서 2차 전지 업종의 상승을 이끌어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의 순 매수 속에 로봇주 시세 이끌었습니다. ABL 바이오, HLB까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또 눈에 띄었고요. BHI 원전주 안에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ABL 바이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ABL 바이오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이제 개발하고 있는 위암 치료제가 FDA의 조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장중에 불거졌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19만 7,700원까지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결국 2%대 강세 가져가면서 19만 원 선 위에서 19만 1,000원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는 역시나 반도체 투탑 담겨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 함께 받았습니다. 삼성전기, KB금융까지 기관의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코스닥 쪽 안에서는 리가캠 바이오, 앱클론, 알지노믹스까지 제약 바이오주 눈에 띄었는데 역시나 이 안에서는 리가캠 바이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새롭게 오늘 출시한 바이오 액티브 ETF에 편입됐다라는 점 확인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반도체 종목 안에선 두산테스나 PSK 같은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강세 탄력 유지해주려는 흐름이었고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의 고른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 초반에 54만 4천 원까지 고점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52만 원선 좀 지켜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52만 원선은 더 저점으로 보여주는 모습, 3%대 오름세 가져갔고요. 52만 2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도 체크해봤고요.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는 이어서 김윤주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주목받은 포인트 세 가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GTC 2016입니다. 오늘 새벽에 GTC가 개막을 했고요. 3시에 진행된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참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의 협업, LPU 관련 협업을 밝히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죠. 그록3 파운드리를 수주했다라고 젠슨왕 CEO가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이 그록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이 베라루빈 생태계에 계속해서 더 파운드리까지 더 모멘텀을 확장했다라는 소식이 붙으면서 오늘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붙었습니다. 또 HBM 차세대 HBM이죠. HBM4E도 공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GTC 2016을 찾았는데 미국에서 ADR 상장 관련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지만요. 관련된 모멘텀 많고 오늘 하이닉스도 장 초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 협력이 엔비디아와 지금 레벨2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레벨2 그리고 2027년까지는 레벨4에 대한 협력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보틱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오늘 현대차 주가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특히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관련해서 이렇게 로보틱스 사업 확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55만 원짜리가 오늘 나왔고요. 어제 현대차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8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시장에 주목 함께 받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시죠.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우주항공입니다. 일단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 크게 불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우주용 AI 플랫폼인 스페이스1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과 냉각 관련된 이 솔루션이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인데 이제 24시간 태양광을 활용하는 가능한 이 우주 데이터 센터,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우주 태양광 소재죠. 페로브스카이트를 24년부터 파일럿 설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6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과 함께 하나솔루션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줬다라는 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주총인데요. 지금 주총 시즌이 이제 도래합니다. 작년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중순부터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벌써 자사주 소각 규모만 46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주요 의제가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였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주총에서 관련된 자사주 소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DB증권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또 내기도 했는데 롯데지주라든지 SK 같은 종목들 이 시총 100위권 내에서 자사주 비중이 20% 넘는 기업들이니까요. 이런 기업들 잘 살펴보시고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총 시즌에 내일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리사수 CEO가 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한다라는 보도까지 더해졌으니까요. 내일 삼성전자 주가에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줄 수 있을지 이 점도 눈여겨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코스닥이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네요. 결국에 이번 주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표정이 좀 엇갈리는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뭐 미국과 이란과의 그러한 그 어떤 협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 종전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하루 종일 외신을 보면은 양쪽에서 뭐 접촉을 하고 있다 아니다 부인도 하면서 말이죠. 뭔가 물밑에서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교착 상태를 돌파할 만한 마땅한 해결책 카드가 없다라는 이러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유가의 움직임이 계속 우리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부적인 걸 본다라면은 이 대통령이 내일이죠. 자본시장과 관련된 간담회, 뭐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어떠한 관련된 간담회를 할 경우에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CEO라든가 대표이사들이 참석하는데 그것보다도 어떤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뭐 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도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또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떠한 속보들이 나오는지 내일도 또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죠.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 SDI, 뭐 삼성전기 이렇게 주총 시즌이 이제 활짝 문을 열게 됩니다. 결국 상법 개정 이후에 이번 3월 주총에서 각 기업들이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자본시장으로서 선진화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주총에서 단순하게 뭐 배당 몇 프로 줄게요 땅땅땅 이게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소위 이사 충실에 따른 그러한 의무들을 다하는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이벤트는 이번 주 19일까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흔들릴 땐 저점에서의 공략하는 자세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순매수로 반전이 일단 됐습니다. 얼마나 연속성을 갖고 가는지,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매도 규모가 좀 둔화가 되는지, 물론 유가와 연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이번 주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분주하게 좀 체크해 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뭐 이러한 GTC라던가 앞으로의 주총에 대한 이야기, 근본적으로 좀 우리 주가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이야기가 나와 주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IT 소부장 쪽들이 윗꼬리를 달리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또 조정을 보였던 것들은 밑에 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 양봉으로 마감되는 이런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실 이틀 동안 조정을 보였던 OCI 홀딩스를 여러분들 공략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순환 흐름들이 조정 보였던 것들은 치고 올라오고 조금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은 조정을 보이잖아요. 오늘은 원익 IPS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1월 달에 6, 7만 원대에서 거의 뭐 더블 이상 3월 초까지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은 숨고르기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정을 보일 때 이쁘게 받는다.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4 공장이라든가 SK하이닉스 M15X 투자 본격화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뭐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다 이 원익 IPS를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99% 이상 급증하는 2,200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 밸류업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편입에 따른 신규 수요도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이렇게 지금 뭐 한 보름 한 달 가까이 가격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10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1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반도체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가량 좀 하락하면서 11만 9천 원대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 15만 원까지, 손절가 10만 5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여쭤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큰 시장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오늘도 3시 전후에서 유가가 96, 7불대로 가니까 순식간에 또 흔들리잖아요. 결국은 유가의 추가적인 하향 안정. 뭐 우리가 이란과 미국이 무슨 물밑에서 협상을 한다, 호르무즈 해협 뭐 지원을 한다, 다 이런 걸 필요 없고 그냥 유가의 움직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하향 안정화되는지를 보면서 흔들릴 때는 저점에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매매 타이밍을 지금 잡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빵을 하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절대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 속에서는 뭐 진짜 한꺼번에 매수해도 되는 거지만 매일매일 같이 어떠한 급등락이 연출될 만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내가 100이라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10, 20씩 나눠서 산다든가 그리고 또 주식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오늘같이 올라올 때 급등하거나 그럴 때는 일정하게 또 현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비중 조절을 절대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포트폴리오 분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파이널 샷!